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좌담회 잘 보고 계신가요? 저는 1부에 이어서 2부 사회를 맡게 된 문화디자인 자리의 최혜자입니다. 조금 전에 진행된 1부 좌담회는 현장 중심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공간들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현장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나의 일생에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책과 또 예산과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에는 조금 다른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자, 우리 끝에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의 컨설턴트와 그다음에 모니터링 위원으로 활동해주신 일산도서관의 박미숙 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미숙입니다. 예, 박수로 한번 할까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옆에는 동두천 문화원의 박용철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옆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시죠. 그리고 남양주 진전문화의 집에 또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조미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옆에는요. 광명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팀장인 이혜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들이 되었는데요. 2부에서는 아무래도 정책과 예산을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딱딱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도 이 1년 동안 경기 민간 문화 공간들이 88 공간에서 또 이제 6개 도시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적 안전망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정책이라고 하는 설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첫 번째 질문을 조미자 의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조미자 의원님은 도의원으로서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또 문화의 집 관장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이 경기도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미자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경기 문화재단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좀 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지역의 생활문화 공간인 문화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서 함께 이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를 겪으며 저희들이 공공은 저희 문화의 집을 포함해서 다 문을 닫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셧다운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그 로컬이라고 하죠. 지역을 셧다운 시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역 내에 이러한 모일 수 있는 공간, 우리들이 즐겨 찾던 공간들이 항상 우리들 안에 인식에 있다면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다가가서 위로받고 함께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고, 그러던 가운데 이런 민간 문화 공간들이라고 명명해서, 물론 저희 경기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마술소라든가 뭐 삼세판, 또 청계의 오아시스 등 다양한 그런 민간 공간의 사업들이 있었던 거를 알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좀 준비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 제안을 했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처음 23년도에 많지 않은 예산을 갖고 민간 문화 공간을 발굴하고 함께 모이고 했었던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컨설턴트 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장르 예술 쪽 전문이라기보다는 일상, 로컬, 그 다음에 생활 문화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간 공간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아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어떤 자극과 변화의 어떤 좀 기본적인 좀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두천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어떤 좀 의미로 지역에서 받아들였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있는 동두천은 잘 아시다시피 좀 접경 지역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시 재정이 열악해서 1년에 저기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눈을 많이 돌려서 네. 많이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중반쯤인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업. 근데 좀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좀 첫 느낌에 좀 신선하다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보통의 공모 사업은 그 공모 요강의 틀에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이거는 이 사업은 하나의 민간 공간, 거점 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이제 많이 부여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구나 이제 기존의 다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 그런 국한되어 있죠. 근데 이 사업은 누구나 고유번호증이나 아니면 사주 등록증 갖고 있는 민간 생활문화 공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메리트를 가진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 네.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과연 이제 해보니까 사실상 지역 내에서도 이제 많은 호응이 좋았고 네. 또 기존에 없던 이제 버섯 책방이라든가 서점, 커피점 이런 데서도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네.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계대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과 다른 거는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 줬다. 네. 그런 사업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국장님은 아무래도 동두천에서 주간 기간을 예. 하셨기 때문에 그 여러 민간 공간들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예.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생소하고 어려움이 좀 꽤 예. 많으셨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동두천에 갈 때는 여러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가셨던 공부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아유,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동두천하고는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광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문화의 집이 좀 존재하고 있었고 문화의 집에서 이제 민간 문화 공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기 발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또 이제 변형된 형태의 민간 문화 공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민간 공간을 확장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또 만났네요. 광명에서는 주간 기간을 하고 있는 광명문화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민간 공간을 어떻게 문화의 집처럼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 했었고, 조그맣게나마 이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서 15개 공간을 한번 같이 접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원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발굴을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발굴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나가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 공간에 있던 분들을 하나하나 기획자로서 명명을 해주고 그 기획자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은 지원의 공간 숫자도 많이 늘었지만 사실 먼저 지원할 때는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거에서 그 공간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까지 좀 확장이 되는 좀 계기로 삼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분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기대감도 내년에 대한 어떤 더 재밌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 여러 네트워크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공간 운영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스스로 정말 저희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누기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뭐 협업도 하시고 다음을 뭐 하면 업무 협약 같은 거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하시고 하는 것들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짧게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또 지역 내에서 사실은 생활문화 사업이 주목을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요 기획사로 좀 이렇게 좀 확장이 된 걸 가지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상도 받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문화 우수사를 상도 받게 돼서 네, 여러모로 상금도 공개해 주십시오. 예, 상금 300만 원이 그냥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직 통장이 찍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역사회에서 생활문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구나.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생활문화 사업 동호회 지원 사업 아니야? 라는 거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된 사업으로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사업이 있구나라는 게 지역에 확실히 인지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체부에서 300만 원의 상을 받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공간들의 네트워크고 그런 가운데서 관계들이 확장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성장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생활문화 공간, 민간 공간 지원사로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공방이나 이런 공간에서 우리 공간을 활성화하는 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지역사회 역할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역할을 지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직접 가서 저희 컨설팅도 하고 다른 사례들도 좀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광명 내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공간과 좀 진입하는 공간들 차이도 나긴 하는데 그런 공간을 직접 서로 보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같이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기존에 잘해왔던데도 많은 공간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네들도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팀장님은 이제 그런 또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주로 이제 고향에서 활동한 일산 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고향에서 활동하시는데 박민 선생님이 그 경기 생활문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동두천도 가셨었고 강명도 가셨었고 그 외에 남양주 그다음에 또 고향에서도 하시고 용인까지 가셨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공간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공간을 만나면서 이 정책과 공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박민숙 관장님의 어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시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민간 공간을 운영해보기도 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립도서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그렇죠. 관이 운영하는 이제 기관에서도 일을 해보고 있는데요. 서로 각자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아까 조미자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문을 닫는다거나 어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민간 공간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역량이 있고요. 저는 이제 공간을 시설로 보느냐, 장소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설 쪽에 약간 집중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장소가 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성을 갖게 되면 그 공간은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민간 공간 지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광명, 동두천 이렇게 다니면서 뭐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의 공간이었던 공간이 이제 공공성을 갖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서 모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공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공간이 아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던 공간이 아닌 곳들을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된 공간에
연결을 하게 되고 네. 또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이 공간들이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와 모니터링 할 때 이제 두 번을 갔다 왔는데 모니터링 할 때 어떠셨어요?라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내가 변했어요. 공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것이 음. 사실은 공간 지원 사업의 핵심인데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컨설팅도 이제 몇 군데 갔었고, 모니터링도 몇 군데 갔었는데, 컨설팅 할 때 이제 이분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변할 수 있는 선까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시도를 좀 권유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모니터링을 가면은 그분이 일단 시도를 한 순간 그다음 다음 시도까지 또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는 변화를 만들고 그다음 성장은 다시 다음의 성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박미숙 관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되는데 아까 현장에서 이야기도 이제 2부에서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이 정책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여러 모습으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일정의 근육이 만들어질 때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금방 휘발되기 마련인데요. 이 정책이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아마 내년도 2024년도는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세우는 해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는 생활문화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좀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올해 문체부로부터 300만 원까지 땡기신 광명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정책 방향을 좀 기대하는지 기대하는지 것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생활문화 사업, 다른 분야의 사업도 마찬가지만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가중들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할 때, 물론 예산이 없거나 사업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를 만들어갈 때 좀 더 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작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어떻게 상도 받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문화 사업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문화사업 영역에서 예술과 그리고 공연과 전시, 예술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삶을 누리는 거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번에 사업으로 많이 알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다음에도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린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산과 정책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알겠다. 이번 기회에 알겠다. 그럼 내년에는 이걸 실현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사람들이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자체도 굉장히 신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의 관계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곳곳에 정말 세부 골목까지 틈틈이 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이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이런 시민들을 찾아가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평생학습 도시를 표방해왔던 광명에서 민간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학습하는 시민에서 활동하는 시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네. 예. 그래요. 광명 얘기를 들었는데 동두천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올해 처음 해보니까 이제 감각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멈추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두천 입장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또 동두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에 있는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여러 지역도 유사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자체적으로 지난 12월 7일 날 너 성과 공유회라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뭐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뭐 네네.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했지만 그것도 대외적으로 이제 또 잘했다고 이제 좀 자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결과 보고서를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공간 운영자들로부터 소감을 좀 저희가 받았어요. 아, 네.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감명 깊은 공간 한 군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아, 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적어 왔는데 네. 버섯 책방이라고 이 아, 젊은 네. 여자분인데 네. 이분이 소감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공간을 운영하며 크고 작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눈부신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단 곡간을 통해 버섯 책방에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과 더 즐겁고 사사로운 행복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이단 곡간, 동두천 이단 곡간의 함축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사업이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제가 문화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 네.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그 문화원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 이제 저보고 이제 물어보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금년도에 뭐 88개 문화 공간이 이게 혜택을 받지만은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새한 문화 공간이 사업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우리 박영출 국장님이 굉장히 그 연세에 비해서 감성이 굉장히 말랑말랑하세요. 그 이담 곡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 동두천에서 이 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서 동두천에서 붙인 이름이죠. 예, 그게 예. 이제 저희가 원장단 회의에서 네. 그 사업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어요. 근데 네네. 이담이란 말은 동두천의 옛 지명입니다. 동두천 읍 되기 전에 이담면이었습니다. 양주군 이담면. 그래서 우리 원장단 회의에서 이담 곡간을 하자. 예. 그래서 동두천 이담 곡간 예, 예.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 아주 좋으네요. 이름이 아주 좋아서 궁금했었는데 예. 동두천이 이단면이었군요. 예. 예. 그 이번에 경기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지역마다 명칭이 다 다릅니다. 동두천은 이담곡간, 그다음에 광명은 생기발랄. 생기발랄. 예. 각각으로 이름을 가지고 지역 주체성을 강화하는 이런 지역 주도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미수 선생님도 이 사업을 좀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과거에 민간 공간을 운영하셨던 운영자라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좀 개선이나 또 변화나 뭐 강화나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경기문화재단에서 네. 광역의 그러니까 광역재단이 기초의 재단이나 뭐 문화원이나 이렇게 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기초에서는 그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하고 그걸 쭉 밀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광역의 재단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민간의 공간들은 이런 공간의 형식들이 있고 또 이런 공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좀 활성화된다라는 모델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기초에서 뭐 예산이 없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반대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간 공간 지원 사업을 조금 꺼리거나 어려워했던 재단이나 이런 데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경기도와 문화재단하고 매칭해서 다시 이 방향을 좀 잘 설정하고 지역에 설정하고 가겠다라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각각 알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으나 광역의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민의 생활 문화나 혹은 일상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방향을 정해주고 경기문화재단이 광역의 재단이
기초문화재단이나 혹은 그 문화원이나 이런 기초의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시너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이 잡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기초에 있는 에서 진행하는 기관들도 남양주는 이렇게 하는구나, 광명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박미수 관장님은 고향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셨지만은 사실은 이미 31개 시군을 지금 막 그 자동차를 타고서는 막 이렇게 횡단을 하고 맞습니다. 계신데 네, 네. 자기 지역에 있다가 아. 다른 도시들을 보면서 네네. 다시 자기 지역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네.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미숙 관장님의 경우는 다시 일산을 봤을 때, 다시 이제 고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걸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네. 생활문화나 네. 아니면 시민의 일상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예, 워낙 많은 인구가 있고 네. 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들이 좀 다르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참 없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문화재단하고 이제 생활문화 활동을 하거나 컨설팅할 때 속상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약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공론화하는 일을 내가 또 조금 해야 되는구나라는 자기 역할을 좀 찾아간 것 같아요. 우리 공간 잘 챙기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지역 안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이렇게 뿌려져야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저 개인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다 다르거든요. 동두천 다르고 광명 다르고 남양주 다르고 용인 다르고 다 달라요. 네. 이 다른 게 참 좋다. 이 지역마다의 다름을 각각의 특색으로 삼아서 어떻게 각자의 지역에서 그 민간의 공간들을 활성화시킬까를 각자 고민하고 이것이 다시 경기도로 모아져서 어떤 큰 물줄기나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고향만 봤다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고 그 넓은 시각을 갖고 다시 지역으로 가면서 그 지역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꿀팁들을 많이 얻은 거죠. 아, 네. 예, 예. 네. 박미수 관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 6개 도시 중에 5개 도시를 지명을 했는데 아. 양평만 지명을 안 네네. 했네요. 포천, 양평 포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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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은 저는 공간들이 다른 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형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양평은 조금 다르게 작동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들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 컨설턴트이자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활동한 박미수 선생님이 고향에 가서는 다시 본인이 다문화를 확장하는, 촉진하는 이런 자기의 사회적 역할들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또 이 사업의 성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조미자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박미수 선생님 말씀 속에서도 지역에서는 이 생활문화나 또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이 광역만큼 이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을 만들어가고 담론화를 하고 이거 자체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리딩해주는, 이게 끌고 가지고 조금 선도적으로 좀 모델을 만들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의원의 입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예술 활동들, 특히 이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경기문화재단도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역도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이 너무 많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스크린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네요. 예. 의회 안에서라든가 경기도의 정책 안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좀 전에 뭐 광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활문화를 관심 갖고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 있고 와서 많이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생활문화라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고 그래서 와서 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과 초점과 또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고요. 왜 우리 생활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점점 개인화돼가는 그런 사회 현상에서의 다양한 분석들을 하면서도
생활문화나 지역문화가 확장이 안 되나라는 부분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광역재단이 기초재단과의 관계, 그리고 광역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딱딱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디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주신 말씀 부분들을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남은 시간들을 좀 쏟아부으려고 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올해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지금 어깨에 매달려 있는 큰 무게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또 그런 바램이나 요구가 조금 공개적으로 이야기 되지면서 간다면 더 힘을 받을 것 같고, 잘 정리해 주시면 저도 같이 힘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도시에서 88개의 공간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들을 좀 모시고 같이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했었겠다 싶은데, 너무 급하게 사업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좌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런 거는 보람되겠다, 이런 건 참 참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혹시 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여유잡당, 네.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호에 여유당이 있거든요. 그 다른 의미지만 거기에 여유로운 공간에서 잡당을 한다, 네. 이래갖고 여유잡당이라고 하고, 생기발랄 이렇게 이담 그 복간. 이담 곡간 이라고 다양하게 있는 걸 아는데, 이 각각의 도시의 이름은 살리되 뭐 로고라든가 이런 일체감이 드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굳이 이름을 하나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딱 개성 있게. 상징물이나 이런 거로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되고, 꼭 아는 것보다 즐기는 분들이 그 안에서의 의미나 가치, 그 다음 단계가 되는 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간다면 작은 시작이지만 또 경기도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생활 문화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퇴조기를 갖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에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두 해 정도 숨을 돌리는 것은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지역을 더 실험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실험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상상해보는 이런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씩 점점 멀어지고 개별화가 강화되고, 고립과 고독과 우울이 우리 사이에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서로를 만나게 하고 서로를 소통하게 하고 눈빛을 서로 바라보게 하는 이 사업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정책에 참여하시고 함께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더 현장이 좀 활발해지도록 촉진하는 이 많은 사람의 역할들이 우리 사회에 조그만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함께 일상의 문화와 일상의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현장을, 다른 지역을, 정책을,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이 자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신들의 생활 문화를 고민하는 시간, 나의 생활 문화를 고민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